그래서 이 주편전 학자 최만리의 반대 상소를 보고 세종이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세종이 이제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임금이 한 거는 그러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임금이 아주 세종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글날을 맞이해서 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몇 차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훈민정음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이제 최만리의 반대 상소가 나오죠. 그래서 최만리의 반대 상소의 주요 논리와 여기에 대한 세종대왕의 대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연구하다 보면 항상 이제 최만리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제 집현전 부제학인데요. 최만리를 비롯해서 집현전 학자들 7명이 이제 반대 상소로 올리죠. 이때 그 최만리뿐만 아니라 이제 정창손이라는 인물도 올리고 하위지라는 인물도 올리는데, 정창손과 하위지, 이 하위지는 나중에 사육진의 그 한 분이 되죠. 그런데 이 정창손은 바로 이 사육진 사건을 고변하는 인물이 돼요. 정창손의 사위가 김질이라는 인물인데, 이 김질이 원래는 가담했다가 사육진 사건에, 그러니까 세조를 죽이고 단종을 복위하려고 하는 사건에 가담했다가 그날 결행을 못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 장인인 정창손에게 이야기하니까 정창손이 바로 세조에게 달려가서 고변을 하는 바람에 사육진 상황을 복위하려고 하던 사건이 다 이제 그 무산이 되고, 오히려 이제 사육신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고변한 인물이 정창손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이 반대하는 게 상당히 충격을 받고 화도 났습니다. 세종이 직접 집현전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인류 학자들을, 특히 젊은 학자들을 끌어모아서 학문의 새로운 기풍을 이제 일으켜보라고 했죠. 심지어는 이제 사가독서 제도까지 만들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안식년 제도인데요. 조선의 사가독서는 그렇게 만만한 제도가 아니에요. 빽빽하게 읽을 책, 그 다음에 읽고 나서 다 이제 논문들을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가 잡무에서 벗어나가지고 학문만 하게 하는 사가독서 제도를 만들 정도로 집현전 학자들을 우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이제 반대하는 상소로 올리니까 이제 화가 났죠.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비판할 거는 아니고, 반대하는 논리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살펴보면은 비판할 점도 있고 수긍 가는 점도 없진 않죠. 가장 이제 비판할 점이 뭐냐면 중화사대주의 사관으로 비판했다는 거죠. 논리는 뭐냐면, 한자 잘 쓰고 있는데 뭐하러 세 글자를 만듭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화, 4대 중화에서 더 나간 게 모화인데 중국을 아주 사모하는 거죠. 모화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로 글자를 만든다면, 우리가 한자를 쓰고 있는데 한자가 아닌 다른 글자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중국을 혐오하는 이 모화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까지 있는 아주 극도의 사대주의 논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의 선비들이 아주 임금에게도 할 말은 다 하는, 이거는 좋은데 그 임금에게 할 말 다 하는 그 논리가 중화사대주의였던 거는 아주 크게 지탄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도 중화사대주의, 친일사대주의, 친미사대주의 이런 걸로 계속 이제 악화가 돼가지고 현재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체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아주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유학자들이 가진 사대주의 이제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언문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유적 오랑캐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라는 논리로 반대하죠. 당시 몽골이라든지 서하라든지 여진, 일본 이런 나라들이 다 자기네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오랑캐인데 우리도 굳이 글자를 만들어서 왜 오랑캐가 되려고 하십니까? 하는 논리로 비판하니까, 이거는 이제 100번, 1000번, 10,000번 비판 아니라 비난을 받아도 이제 마땅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논리가 바로
이미 설총이 만든 이두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두의 역사가 이제 상당히 오래된 역사예요. 근데 그 설총이 만든 이두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사용하던 이두가 있습니다. 설총이 만든 이두는 우리가 삼국 유사의 그 향가 몇 수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동요 같은 경우 선화 공주, 그 한자로는 선화 공주 주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화 공주 그대로 읽고 주를 갖다 님으로 읽는 겁니다. 그 선화 공주 님, 그리고 은자는 발음대로 은으로 읽고, 그래서 한자로 선화 공주 주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선화 공주 님은 이렇게 읽는 게 이제 설총의 이두인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 이두가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두는 주로 이 중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인들이 특히 이제 대명률 직해라든지 하는 이제 형법서에, 형률서에 많이 쓰는데, 이두는 결국 뭐냐면 한자에 그 다음에 조사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조사가 그 웬만한 용어를 다 포괄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시켜서 뭐를 하게 했다, 이런 걸 갖다 다 이제 이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쓸 수 있는데 뭐하러 또 세 글자를 만드십니까 하는 이제 그런 논리죠. 이거는 뭐냐면 이두의 가장 큰 문제는 말 표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형용사라든지 하는 아주 이제 깊은 그런 표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설총이 원효 대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효에 대해서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효도 이제 신라의 방언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원은 으뜸원자고 효는 새벽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첫 새벽 무렵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원효는 방언으로 적으면 시단이다. 시작할 시자에 단자가 아침 단자인데, 이 단자에는 그 해뜰 무렵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첫 새벽이란 뜻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라 때 첫 새벽을 갖다가 그 한자로는 시단이라고 썼는데, 우리 발음으로는 정확하게 이제 뭐라고 했는지가 정확하진 않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권덕규 같은 학자들이 그 발음을 갖다가 이제 일부 이제 복원한 게 있긴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이두를 갖다가 아주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남한 국어학자들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북한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학자들이 쓴 책 중에 그 류렬이라는 학자가 세나라 시기에 리두에 대한 연구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1500년 전, 20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어떤 발음을 한 걸 갖다가 그 발음을 거의 복원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라 시조가 박혁거세 아닙니까? 네, 혁거세인데 한자로 삼국유사에 보면 또 일명 이제 불군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혁거세, 혁은 빛날 혁자잖아요. 거세, 빛나게 세상에 거한다, 이런 뜻이죠. 글자 자체가 왕이란 뜻이죠. 세상에 밝게 거한다 라고 하니까 임금을 뜻하는 건데, 불군해의 불이 또 밝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혁거세는 한자로 발음한 거고, 불군해는 세상에 밝게 거하는 임금이란 뜻을 갖다가 발음대로 적은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우리가 이두로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굳이 새로운 글자를 표문자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이제 처말리 등의 이제 반대 논리죠. 그 이 논리는 뭐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이두라는 발음 체계가 있고 적을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되는데, 그것보다 못한 글자를 만들면 비판할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 월등히 뛰어난 글자를 만드는데 굳이 만든 걸 갖다가 비판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다 이제 모화 사상, 중화 사상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왜 만듭니까? 라고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재판을 하는데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말리가 이것도 또 반대합니다. 뭐냐면 활동을 하는데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가지고 많은 피해를 본다고 하시지만, 그럼 중국 사람들은 한자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 재판에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에 피해보고 안 보고는
재판관이나 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따른 거지 글자를 알고 모르고에 있는 건 아닙니다 라는 논리로 반대하죠. 이 논리도 말이 어떻게 보면 되는 것 같지만 그 반대를 위한 반대인 거죠. 아니 아무려면 피고인이 법률 용어라든지 판결문을 갖다가 쉽게 볼 수 있으면은 더 유리한 거는 사실인 거죠. 모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세종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재판을 그러니까 이제 훈민정음으로 쉽게 판결문이나 이걸 다 수사 기록이나 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실 뭐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 그런 이제 어려운 그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것도 이제 세종의 그 애민정신으로 돌아가 가지고 고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집현전 학사 추만리의 반대 상소를 보고 세종이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세종이 이제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임금이 한 거는 그러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임금이 아주 세종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요. 반대하면서 뭐냐면 세종이 화가 난 건 이 언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성을 아느냐. 중국어는 사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원래는 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성조가 있었어요. 성조와 장단이 다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다 이게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성을 아느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너희들이 운허를 아느냐. 운허는 정음을 가지고 한자 발음을 정확히 적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운허를 아느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칠음에 대해서 아느냐. 칠음이 뭐냐면 우리 동양의 음악책에는 공상각치우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오음인데 그 오음에 변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변형을 갖다가 궁에서 따가지고 이 변궁, 그 다음에 취에서 하나를 따가지고 변취. 이렇게 해서 이제 공상각치우의 변궁, 변취가 칠음입니다. 이 7가지가 동양 사회에서는 아주 무궁한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이제 그 소리도 표기하지만 동양에 무궁한 이 철학이 담겨 있는데 이걸 다 감안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칠음을 아느냐, 너희들은 뭘 안다고 반대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세종이 아주 화를 냈죠. 그러다가 이제 세종이 훈민정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인 규양대군을 시켜서 이제 뭐 월인청강주곡이라든지 뭐 월인청강주곡은 일종의 탐불가 아닙니까? 그 월인청강주곡은 말하자면 다른 모든 강의 비추네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인데요. 이런 걸 갖다 다 이제 정음으로 적게 하니까 또 반대를 했죠. 대간에서 반대하니까 세종이 화가 나가지고 대간을 갖다가 이제 잠시 투옥시켰다가 그 조선의 대간 제도는 왕한테도 쓴소리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면 잠시 투옥을 시키는데 아침에 투옥시켰다가 저녁에는 이 석방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정창손만은 파직을 시켰어요. 근데 정창손은 파직시키면서 왜 파직시켰냐면 세종이 훈민정음을 가지고 삼강행실도를 만들자. 이 그림을 그리고 그 원문으로 그 설명을 하자. 그러니까 삼강행실도가 뭡니까? 뭐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그림집으로 쉽게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음으로 쉽게 설명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삼강행실도를 만들자라고 하니까 정창손이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세종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속유다, 속된 유학자다라고 하면서 정창손은 파직을 시켰는데 이걸 보면 이제 세종이 정창손의 사람됨을 잘 알아본 거죠. 그래서 정창손이 나중에 차육신 사건 때 세조에게 고변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세종의 친아들인 그 안평대군도 죽고 친손자인 단종도 죽고 또 친아들인 금성대군도 죽고 하는 세종 일가의 여러 이제 비비린내가 정창손이 고변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이때 세종이 정창손은 아주 심술이 나쁘다, 마음이 나쁘다라고 하면서 파직시킨 데서 세종이 이제 사람을 보는 해안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이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교지까지 한글로 직접 적어서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의 교지는 무조건 다 한자로 쓰는 걸로 아는데 이 임금의 교지를 한글로 적어서 내려보냈습니다. 아마
세종이 직접 쓴 이제 한글 교지가 있으면은 국보가 돼 있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세종이 이런 훈민정음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세상 떠나고 그다음 문종이 얼마 재위하다가 독사설 끝에 세상을 떠나고 그다음에 단종이 비운의 죽음을 맞고 그다음에 이제 세조는 아주 극도의 그 자기 자신이 쿠데타 일으킨 걸 갖다가 명나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아주 여러 노력을 한 극도의 모아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이 공문서에 널리 쓰이지 못하고 안여자들이 쓰는 그런 용어로 이제 그 전락을 하게 된 겁니다.